네, 안녕하세요. 저는 1부 두 번째 발표에 이어서 3부 사회를 맡은 무중력지대 양천센터장 문유진이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2020 청년 포럼 3부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참 행사가 다사다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1부의 세 번째 연사께서 코로나 확진자와 동선이 겹쳐서 급히 격리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다행히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지는 않으셔서 일상생활이 가능하시다고 해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도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그 이후에 갑자기 인터넷이 끊기는 불상사가 발생했어요. 정말 다양한 사고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언택트 사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또 어떤 희망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한계도 느끼고 또 그런 상황 속에서도 또 행사를 진행하게 되는 또 희망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포럼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부를 시작해 볼 텐데 포럼의 참여자가 연사분들께 공통으로 드리는 질문에 답변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전 신청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질문을 보내주셨는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은 질문들을 저희가 추려봤어요. 현장에서도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고요. 질문이 채택되신 분께는 커피 교환권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3부부터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짧게 연사분들께서 자기소개를 다시 한번 해주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미리 대표님부터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향 기반의 커뮤니티 서비스 플랫폼 만들고 있는 문토 이미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허브에서 자산운용실의 운영과 총괄을 맡고 있는 이호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블랭크 건축사 사무소의 공간 디자인을 맡고 있는 손희경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아까 1부 세 번째 연사셨던 이성훈 팀장님께서 급히 다시 지역으로 가게 되셔서 급히 청년협의 이호섭 실장님이 함께 자리를 해주게 되셨어요. 그래서 사전에 질문을 받아보시지 못한 관계로 배려차 순서를 좀 뒤쪽으로 배치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올 한 해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다사다난하게 보냈던 것 같아요. 발표 때 다 이야기하지 못하셨던 올 한 해 근황들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부탁드리고 싶은데요. 대표님께서 먼저 해주시죠. 저는 발표 때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올해 좀 코로나라는 이런 새로운 뭔가 변수를 맞아서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업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질문하고 또 우리의 나아갈 방향을 새롭게 세팅했던 그런 시기로 좀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이 코로나19의 상황을 그 위기로만 본 것이 아니고 새롭게 이제 만들어갈 기회로 보고 앞으로 더 이제 더 넓게, 더 높이 비약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고민하는 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블랭크 대표님. 블랭크는 사실 저희가 굉장히 다양한 업들을 하고 있는데 커뮤니티 비즈니스 저희가 운영하는 공간들은 사실 엄청 코로나로 인해서는 굉장히 큰 타격을 받진 않았어요. 뭐 공집합 상도점이라든지 공집합 호암점이라든지는 오히려 로컬에 있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찾아주는 공간, 취향을 소비하는 공간으로서 계속 자리매김을 해줬고요. 다행히도. 네, 굉장히 다행히도.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에서는 계속적으로 기획 일과 또 건축 설계, 공간 설계 일을 병행을 해왔고요. 다만 공간 설계는 어쨌든 안에서 이제 최소한의 만남을 하면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계속 해왔는데 뭔가 주민을 만나서 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든지 청년을 만나서 해야 하는 워크숍이라든지가 사실 3월에 다 시작되는 일들이었거든요. 다. 근데 올해 초에 그 코로나가 터지면서 사실 다 계속 조금 좋아졌을 때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조금 좋아졌을 때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해서 굉장히 조금 연기된 게 있었고 그런 용역들을 이제야 좀 다시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네, 허브는 사실 공간이 작년 같은 경우는 4만 명 정도가 이용하셨던 공간이기 때문에 닫히고 나서는 굉장히 좀 문의도 많으셨고 언제 다시 여는지. 근데 또 공공공간이다 보니까 공공공간에서는 뭐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잘 지키고
한과 달리 굉장히 좀 제약점들이 좀 있는 것들이 있어서 닿지 못하는 기간에는 사업적으로 어떻게 더 다가갈 수 있을지, 뭐 비대면으로 어떻게 전환할까 이런 논의의 시간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도 아까 설명드린 미닫이 실험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입주 단체들은 또 이 안전하게 방역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또 활동들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을 좀 목도하면서 공공공간이 꼭 이렇게 닫혀야 되는가? 라는 질문들을 좀 내부적으로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잘 접속할 수 있을까? 청년들과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시간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희 무중력지대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에는 서로 사업을 하기 바빴는데 이제 딱 위기가 닥치고 나니까 저희들도 더 센터장님들도 가까이 지내고 또 같이 고민도 하고 또 허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중력지대들의 먼저 지침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방역 관리가 잘 될 수 있을지 공유해 주시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참 저희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했고 또 생각보다 코로나가 주는 더 가깝게 만드는 연결되는 그런 힘을 보여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 문토는 작년에 커뮤니티 포럼으로도 함께 해주셨고 또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계속 새로운 커뮤니티들 또 온라인 기반의 커뮤니티들 실험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블랭크는 아까 그래도 타격이 좀 덜 있었다고 해주셨지만 공간을 통한 다양한 실험들을 또 진행을 해주고 계시고 허브도 올해 되게 온라인상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시는 걸 엿볼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 한 해 사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하면서 온라인으로 하는 커뮤니티나 사업들이 어떤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떤 한계가 있었는지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손희경 대표님부터 요청드려도 될까요? 근데 저희는 사실 온라인 커뮤니티 베이스로 저희가 뭔가 자체적으로 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로컬에 있는 가게들을 만들고 저희가 운영하는 코워킹 스페이스들은 결국은 오프라인 기반이고 그리고 좀 더 저희랑 완전히 협업을 긴밀하게 하고 있는 분들이랑만 같이 멤버십으로 공간을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뭔가 온라인으로 커뮤니티를 할 필요성 그런 걸 사실 없었던 것 같아서 그래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제대로 경험하지는 않았다고 보고요. 다만 뭐 오프라인으로 호스트 나잇이나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거의 진행을 하지는 못했죠. 네. 문토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는 뭐 이런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채널을 이제 따지기 전에 먼저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그 이제 속성을 먼저 따지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일단은 뭐 채널의 문제와 상관없이 이제 문토에서 제공하는 가치가 무엇인가 이제 반복적으로 아까 그 강연 때 설명드렸지만 이제 사람들 연결을 통해서 뭔가 일상에 새로운 가치를 더한다. 이게 문토가 제시하는 가치였고 여기에 사람들은 어떤 욕구를 가지고 문토를 그동안 찾아왔는가 뭔가 새로운 사람들의 연결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뭔가 일상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런 새로운 연결성에 대한 그런 욕구를 가지고 문토를 찾아주셨는데 이제 그러면 그 가치, 그 욕구 이것들은 변했는가 이거를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전달하는 해결하는 채널들이 이제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이렇게 조금 변화했다. 채널이 변화했을 뿐 욕구나 가치나 니즈는 변화했지 않았다라고 이제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욕구에 집중해서 온라인도 이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잘 새로운 변화 상황에 맞춰서 잘 대응해 가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특히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뭔가 걱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뭐 밀도가 낮고 만나는 거에 비해 뭐 다르고 물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오프라인에서도 똑같은 것들인데 이제 얼마나 오프라인에서도 유의미한 이제 만남을 만들어 갈 것인가 이것에 집중해서 문토가 이제 성장해 왔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퀄리티 높은 그리고 질 좋은 뭔가 영향력 있는 의미 있는 모임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오프라인을 키워왔던 그 역량을 그대로 온라인에도 똑같이 적용하려고 노력했거든요. 온라인도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새롭게 생기고 새롭게 뭔가 도전 시도했지만 이제 사실은 거기서 얼마나 의미 있는 경험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에 굉장히 많이 집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이제 뭔가 이제 똑같이
그 이제 오퍼레이션이라던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참가자들이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어떤 그 기준이나 노음을 가지고 움직일 것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고,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티도 오프라인 커뮤니티처럼 완성도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그 고민의 결과물들로 저희가 좀 빠르게 온라인을 시도를 했지만, 이제 뭔가 그런 이제 과정들을 함께 이제 깊이 있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좀 의미 있는 성과들, 뭐 이제 뭐 단기간에 이제 많은 누적 참여자분들을 만드는 그런 성과를 좀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허브에서는 어떤 저희는 한 두 가지 정도로 대표적이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레지던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사실 아시아와 또 요번 2회 참여하신 분들은 한 1회와 2회를 합치면 한 16개 국가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연사들이나 이런 분들은 웨비나를 통해서밖에 만날 수 없는 상황들,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아니 그런 환경에 놓여 있는 것들을 1월 달에 좀 약간은 경험해 볼 수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1월에는 사실 외국에서 들어오셨었거든요. 그 펠로우 분들이. 근데 2회 때는 그냥 한국에 거주하시는 도시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회 문제 해결하고 있는 연구활동가들을 또 모아봤더니 또 그분들이 다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대면과 비대면이 잘 섞여서 진행됐던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청년 참 프로그램을 허브의 대표 사업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그 커뮤니티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지 않아? 우리 어떻게 만나?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시던 것들을 사실 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소규모로라도 하는 모습들을 발견했고, 저희도 네트워크 간의 교류를 위한 프로그램들을 전면적으로 다 비대면으로 함으로써 그런 프로그램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그리고 생각보다 교류를 기피할 수 있는 좋은 질문들이 도출되었어요. 그래서 그런 호스트들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그냥 기술적으로 그런 플랫폼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 좀 더 널리 퍼지게 된다면 비대면 프로그램들도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행사들 아니면 소규모 만남들에 대한 욕구도 크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다른 사업들에도 적절하게 배치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네, 되게 두 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미리 대표님께서 말씀해주신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게 되게 공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니즈는 변하지 않았다. 사실 저도 관계 맺음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을 발견하고 이제 허브에서도 좀 가까이 소규모로 만나고자 하는 그런 니즈들을 발견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는데 장기적으로 온라인으로 100% 대체될 거다 이런 그런 예측들도 많이 나왔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근데 저희가 지금 공유하고 있듯이 대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또 오늘같이 이렇게 인터넷이 갑자기 끊겨버리는 상황에 정말 속수무책이 되는 네, 그런 한계점들이 있는데, 이렇게 대체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만나고자 하는 욕구? 그런 욕망들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사람들 사이에 그런 그러니까 새롭게 만남으로써 발현되는 그런 어떤 시너지라던가 뭐 스파크라던가 그런 것들은 서로 만나야지만, 그리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얻는 에너지와 정보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들에 기대어 있는 것들, 뭐 이를테면 의식주, 뭐 먹어야 되고 뭔가 입어야 되고 뭔가 만나야 되고 하는 것들은 변하지 않죠. 다만 그거를 해결하는 방식들이 변할 뿐이죠. 뭐 먹는 것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외식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그냥 뭐 배달을 해서 이제 가져와서 집에서 밀키트로 뭐 해서 먹는다던가, 그런 수단은 변할 뿐이지만 그 본질적인 뭔가 근원적인 니즈나 욕망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문토 같은 서비스도 이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고 그 만남을 통해서 가치를, 뭔가 새로운 가치, 일상의 새로운 발견이라던가 가치를 얻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니즈는 있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또 내 경계, 자아의 경계를 확장하고 싶고
그걸 사람을 통해서 하고 싶고 이런 니즈들은 변하지 않는데 이제 그런 것들의 수단, 채널은 또 변하는 거죠. 온라인에서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에서 될 수도 있고 오프라인도 굉장히 대규모 집합 행사가 될 수 있고 또는 굉장히 프라이빗한 소규모 남에는 그런 뭔가 프라이빗 살롱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잘 뭐 안전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래서 그 채널이 바뀔 뿐이지 그 어쨌든 니즈는 바뀌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블랭크에서는 이제 로컬을 기반으로 하시다 보니 온라인으로 무언가를 하진 않으셨어도 네. 좀 이 코로나 상황에 느껴진 한계점이나 아 이건 정말 대체할 수 없다 과거의 것을 이렇게 느끼신 게 있을까요? 어쨌든 아까 문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인 것 같아요. 네트워크인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가 건축을 이제 전공을 하고 공간을 만드는 사람이다 보니까 어쨌든 그 물리적인 공간 자체를 대체는 또 할 수 없는 게 있더라고요. 그 물리적인 공간에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고 당연히 이제 관계성이나 이런 네트워크들은 이제 만나고 싶어도 만나지를 못하니까 아까 문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뭐 채널들을 여러 개를 바꿨어요. 뭐 소셜 살롱을 뭐 한번 가본다든지 제가 하지 않았던 그리고 뭐 다른 앱으로 해서 재능을 좀 배워보는 걸 해본다든지 SNS를 좀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그런 니즈들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또 공간이 주는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는 경험 그 공간에서 사람을 만나고 그 공간에서 사람과 어떤 행동들을 하는 경험 그 경험들은 대체가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공집합이나 그 저희가 후암동에서 공집합을 하고 있는데 그 후암동에서 로컬로 활동하시는 도시공감 협동조합 건축사 사무소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오히려 거긴 공간들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불분명한 불특정 다수를 받는 건 아니죠. 어느 정도 계속 신원이 확인되는 걸 봤는데 그 공간들이 거의 서재 아니면 뭐 진짜 혼자서 목욕할 수 있는 목욕탕 그리고 거실, 뭐 영상도 볼 수 있고 파티도 할 수 있는 그런 거실 등의 대관이 풀이에요. 그러니까 잘 돼요, 계속.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이나 그런 니즈들이 그 공간에서 어떤 걸 하고 싶은 욕구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 경험을 갖고 돌아가는 거고 그거는 대체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치는 대체가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허브는 어떠셨을까요? 지금 양쪽 대표님들께서 이제 말씀을 잘 해주셔서 저는 이제 허브에서의 사업적 사례를 조금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 살이를 하러 가는 별이별 이주 땡땡 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보다 사실 지원자가 월등히 높아졌어요. 그리고 원래 목표한 지원 수보다도 한 8분 정도 더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청년들이 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희는 지역과의 그 파트너십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청년분들도 되게 나는 이 경험을 정말 해보고 싶어. 그리고 이 멈춘 시대에 어떤 경험을 해볼 수 있을까? 그럼 이 갭이어의 부분들을 어떻게 도전해보고 시도해볼 수 있을까에 대한 욕구는 좀 높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유학을 좀 준비하셨던 분들이 이제 못 나가는 상황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별이별 이주 사업을 3년째 하고 있는데 지역살이에 대한 부분 그리고 로컬에 대해서 코로나 시대가 오다 보니까 되게 밀도가 높은 서울살이나 메가시티인 서울이나 아니면 되게 밀도가 높은 도시 삶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 부분을 로컬에서의 경험을 통해서 오히려 이제 이주하시는 분들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허브처럼 이렇게 지역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해주는 곳이 지역에서도 활동했으면 좋겠다 해서 지역에 이제 이런 지원 기관에 또 취업을 하셔서 가시는 분들도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결과 연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니즈, 뭐 이런 부분들은 교류와 뭐 커뮤니티에 대한 욕구들의 그런 것들은 줄어들진 않겠지만 연결을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방법이나 수단들에 대해서도 로컬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네. 네, 다 이제 관계의 중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계신 것 같고 또 로컬과의 연결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코로나의 일상화 때문에 사실 다 공간을 베이스로 우리가 운영이 되는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는데 공간 운영도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기도 하고 또 이용자와 운영자가 물리적으로 그런 만나지 않는 방식이 또 안전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사실 우리 지금 이제 계속 만나기를 이제 원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고 또 만나서 해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뭐 만나서 하는 것들이 가능하기 위해서 어떤 시스템, 어떤 공간 설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건축가로서의 이야기 먼저 굉장히 들어볼까요? 사실은 이거는 제가 받았던 질문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뭔가 공간적으로 이 비대면을 풀어야 되는 그런 해결책은 사실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다만 뭐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둘 수는 있겠죠, 공간적으로. 근데 저는 뭐 이 코로나 시대를 직면을 해서 공간을 설계할 때 뭐 그 발주처나 그런 분들이 요구했던 사항은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딱히 어떤 공간을 설치해 달라라거나 어떤 공간은 필요 없으니까 빼달라라거나 이런 건 직접적인 요구사항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직 겪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아직 과정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생각을 못 해보신 걸 수도 있고 사실은 그게 공간적으로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이 있는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그럼 반대로 계속 비대면을 하는데 비대면을 대비하기 위한 공간 설계 이런 요청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없어요. 아직까지는 뭔가 온리 비대면을 위해서 공간을 설계해 달라라는 요청을 받은 적이 없고 뭔가 어딘가에서 준비를 하고 계실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 그런 건 없어서 뭐 최근에 하고 있는 용역 중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뭐 가구들을 셀렉을 하고 집기들을 다 셀렉을 해드리거든요. 공간 컨셉에 맞게. 근데 그 가구들을 뭐 전체 마감재나 이런 것들을 패브릭으로 하지 말아달라. 뭐 그런 요구들은 있었죠. 그런 뭐 세세한 요구들은 있을 수 있었지만 공간적으로 그걸 뭐 푼다는 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뭐 네. 운영자 동선이나 이용자 동선을 완벽하게 분리하는 건물을 만드는 것도 사실 우스운 일이고 그래서 그거는 건축가뿐만 아니라 건축가, 사용자, 운영자가 다 같이 고민해야 될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엔 허브로 바로 넘어가 보면 저희는 이제 여기 밀도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용하시는 공간이라고 하면 여기도 뭐 저희 다목적 홀이 125석인데 뭐 50석만 해라. 뭐 이런 몇 가지 지침들을 나온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정말 물리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의 숫자의 밀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럼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근무하는 사람들의 근무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 있어서는 이제 재택근무도 시행을 해보고 여러 가지 근무 형태들을 조금 뭐 재택근무 시행하지만 그래도 서로 또 업무가 온전히 다 비대면으로는 될 수 있진 않기 때문에 이렇게 뭐 2팀씩 나와 본다든지 정말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의 공간의 밀도를 어떻게 낮출 것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개개인의 방역에 대한 그 정도? 이게 그냥 암묵지가 아니라 우리는 여기까지 지켜야 돼라고 하면 그걸 다 같이 지킬 수 있는 서로 잘 지켜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전 비대면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 슬로건인가요? 뭐 내가 그러니까 집인데 나의 사무 공간 꾸미기 뭐 이런 거가 이제 팁으로 나온 것들을 좀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나눠도 되게 좋겠다. 아니면 청년들과 같이 나눠도 좋겠다. 이런 생각은 좀 해봤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을 비대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좀 변화시킨다고 했을 때 필요한 시스템이나 공간 설계에 대해서도 혹시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어저께인가 서울시에서 비대면 관련한 장비를 뭐 구입하는 것을 지원해주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행정에서도 지금 발빠르게 대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청년청에서도 오히려 운영팀에 많이 요청하시는 것들은 저 이제 비대면으로 저희가 다 돌리는데 장비가 없으니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청들을
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 저희도 이 공간이나 아니면 그런 청년들의 니즈에 따라서 저희도 발빠르게 그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열어놓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대표님과도 사실 코로나 바로 직후에 막 연락하면서 네, 맞아요. 방역하느라 되게 고생하고 계시고 그런 걸 전해 맞아요. 들었었는데 맞아요. 좀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좀 질문을 요약하면 코로나 시대의 공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했냐인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방역 수칙을 굉장히 철저하게 지켰고 또 문토는 다른 일반 그런 퍼블릭 시설하고 조금 다르게 어떻게 보면 좀 프라이빗한 그런 좀 다 이제 멤버가 다 저희가 이제 그 확정된 그런 분들만 오시거든요.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이제 추적이 가능한 그분들의 동선이나 그러니까 신원이 확실한 분들만 모여서 함께하는 프라이빗 어떤 살롱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뭐 출입구 명단이나 이런 것들이 애초에 이제 다 나와 있는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분들이 와서 그런 뭐가 그분을 좀 트래킹이 확실한 그런 이제 뭐 참가자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이제 공간 측면에서는 저희도 방역 준칙을 이제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제 모든 모임 때 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진행을 하시고 또 손 소독제 이제 입장할 때부터 하고 QR 체크인 하고 뭐 이제 그 창문 열어두고 진행하고 그리고 뭐 모임 시작 전에 이제 뭐 다 이제 그 방역 광역 소독기로 방역을 다 하고 책상 의자 다 이제 저희 같이 일하는 팀원분들이 다 닦으시고 그래서 방역 준칙을 철저하게 진행하면서 이제 뭔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는 점이 저희만의 이제 그 코로나 시대 공간 운영하는 어떤 하나의 특성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최대한 안전하게 그리고 저희도 이제 안전하게 그래서 오신 분들도 이제 조금 뭔가 편안하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으로 전환하시면서 좀 바꾸신 뭐 공간 내부 구조라든지 뭐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으실까요? 이제 뭐 공간 자체를 바꾸기는 좀 어렵고 그것보다는 이제 그 오프라인으로 진행하면서도 온라인으로 참가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온라인 링크로도 열어드려서 온라인으로도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고 그래서 그렇게 채널을 좀 다양하게 이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들을 많이 열어드렸죠. 그런 식으로 조금 조율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 좀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코로나 이 시국에도 커뮤니티를 계속 만들고 소통하려는 노력을 해오신 것 같은데 혹시 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주제, 청년들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그런 주제나 코로나 이후에 새롭게 좀 만들어지는 그런 커뮤니티의 어떤 시도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신 게 있을까요? 가장 좀 두드러지게 저희가 청년 참미 200팀이고 청년업이라고 해서 한 32개 팀 정도인데요. 청년업 얼마 전에 이제 저희가 사업 성과 공유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참과도 좀 비슷한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은 지금 기후위기야 이런 그 도시의 삶, 그다음에 아니면 그 로컬 관련한 부분 이런 것이나 아니면 먹거리에 대한 비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좀 경향성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이런 주제들이 나의 삶을 지속 가능성하게 하는데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잘 가져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삶과 직결해서 계속 가져가고 있는 경향성들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되게 생각할 게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청년들이 어떤 뭐 좋은 기업, 소위 말하는 대기업에 들어가면 참 안정적이고 뭐 평생 직장도 삼을 수 있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또 갑자기 되게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되었던 곳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하고 또 이 코로나가 생겨난 것과 관련해서 기후 위기라든지 정말 그 전 세계적, 전 지구적 문제를 맞닥뜨리면서 다양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코로나 종식 이후를 우리가 한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에는 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거나 이용하는 그런 기획이 선호됐었잖아요. 사실 우리 포럼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고 저 다목적 콜에서 정말 바글바글하게 이제 모여서 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어려워졌고 지금 이렇게 4명만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이게 트렌드가 완전히 바뀌는 것일까요? 아니면 종식 이후에는 다시 우리가 계속 만나고 싶어하고 더 많이 만나고 싶어하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게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부터 얘기할까요? 네. 뭐 어떤 것과 그러니까 그게 다르지 않을까요? 어떤 그러니까 그 이제 너무나도 익숙해진 것들 뭐 예를 들면 뭐 먹는 거라던가 뭐 이렇게 쇼핑이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르게 전환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바뀔 수 없는 것들 그냥 재미를 찾는다던가 엔터테인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이제 뭔가 현장에서 직접 경험해야 하는 것들은 또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고 이제 분야에 따라서 바뀌는 것과 바뀌지 않은 것, 그 이제 욕구를 뭔가 다양한 새로운 방식으로 채울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계 관련해서는 뭐 이제 먹는 거는 배달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편해서 저만 해도 다시 바뀌기가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또 뭐 밀키트라든가 이런 관련 사업들은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면서 좀 성공적으로 안착할 것 같기도 하고 또 페스티벌이나 이런 것들은 또 지금은 또 어렵지만 또 경험제 사람들한테 특별한 경험을 주는 것들은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도 지금 여전히 유효하거든요. 굉장히 많은 뭐 레스토랑이나 이런 것들이 부침을 겪고 있지만 사실은 정말 특별한 경험을 주는 그런 공간들은 웨이팅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가치나 경험을 주는가에 따라서 코로나 이전 이후에 뭔가 바뀔 것인지 바뀌지 않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판가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내가 속해 있는 비즈니스나 내가 전하고자 하는 가치가 이제 코로나 이후에도 뭐 그러니까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따라서 좀 많이 구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변화가 이제 예상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대표님 얘기하시는 거에 이제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근데 저는 사실 좀 어떻게 보면 지금은 재난을 코로나가 막 완전히 종식될까에 대한 저는 약간 퀘스천이 있어요.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문제들이 또 우리한테는 계속 닥칠 수밖에 없는 지구 환경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그럼 이 재난을 어떻게 매니징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더 고민하고 그 이제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또 다양한 노하우들이 저는 축적되지 않을까. 그 노하우들이 이때는 정말 모여서 하는 게 더 좋겠어. 아니면은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모여서 해보니까 좋은데 그 이상 넘어가니까 너무 위험한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한 레이어로 그런 단계별로의 뭐가 더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것들에 또 저희 같은 중간 지원 조직 아니면은 이런 커뮤니티 서비스를 제공하시거나 공간을 운영하시는 곳들에서는 굉장히 그런 것들을 잘 발견하고 그런 얘기들을 좀 듣고 빠르게 수용하면서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는 것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희경 대표님께 조금 다른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청년 공간들이 큰 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을 지향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무중력지대 양천도 올해 증축을 했어요. 네, 그렇게 됐는데 좀 작은 목적 공간들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사실 사업을 진행을 하고 계시기도 하고 로컬 기반으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이런 방식으로 청년 공간을 전환하는 게 어떻게 생각되시는지? 네, 사실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느 정도 동의를 많이 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뭐 PT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이렇게도 써도 되고 저렇게도 써도 되는 다목적 공간들을 많이 말씀을 하세요. 근데 사실 그게 반대로 말하면 무목적이 될 수도 있어요. 쓰지 않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공간은 찾게 되기 힘들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물론 큰 규모, 대규모의 복합 문화 공간은 어떤 지역적 맥락에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면 그 거점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나아갈 방향에 있어서는 좀 뚜렷한 목적성을 가지는 소규모의 공간들을 좀 여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청년들과 접점을 좀 늘리고 네트워킹을 늘리고 그리고 그 지역이랑 저희가 뭐 지역과 청년의 시너지를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어떻게든 시너지가 계속 나게 되더라고요. 거기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뭐 만약에 좀 많이 번화가에 위치를 하고 있으면 뭔가 뭐 홍대다 그럼 뭐 연습실 위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좀 골목이 많고 저희
그 상도동 같은 그럼 저는 청년 공간들에 왜 빨래방 있으면 안 되라는 생각들도 했었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그 공간에 있는 지역적 맥락을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좀 그 청년의 니즈를 좀 파악해서 좀 뚜렷하게 하나씩 작게라도 만들어가는 게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바예요. 네, 되게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무중력지대들의 공통점이 뭐냐, 무중력지대만의 뭐 특성이 뭐냐 이런 질문을 되게 많이 받곤 했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라면 정말 그 지역에 있는 공간들이 각자의 특색을 가지고 운영이 되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이미리 대표님께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그 허브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되게 업무 방식의 변화에 대해서도 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혹시 문토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뭐 방역을 막 더 하느라고 더 힘들어지시기도 하셨겠지만 아까 대기실에서 뭐 어플을 만드시기도 하고 하셨잖아요. 좀 업무 방식의 변화, 내용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또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워낙 이제 다양한 업무 툴, 협업 툴을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것들을 창업 초기부터 굉장히 많이 발달을 시켜왔어요. 저희 내부적으로. 그래서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는 슬랙이라는 커뮤니케이션 툴을 사용하고 그리고 노션이라는 그 업무 협업 툴을 사용해서 거의 모든 정보들을 아카이빙하고 그리고 굉장히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해서 각각의 담당자들이 자신한테 필요한 정보들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정보 접근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저희가 업무 체계나 업무 회사의 조직 문화가 갖춰져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도 사실은 뭔가 필요한 경우 선택적으로 재택근무도 하기도 하고 이제 뭐 특히 일부 부서 저희 같은 경우에 개발 부서 같은 경우에는 100% 재택근무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혀 이제 뭔가 영향을 받지 않고 이제 굉장히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선택적으로 그런 이미 이제 툴을 잘 갖춰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저희는 딱히 업무에 큰 뭐 코로나 이후로 변화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좀 효율적으로 더 보다 뭐가 선택을 더 원래 자유롭게 좀 할 수 있었다 정도로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래 자유롭고 네, 융통성 있는 기업이어서 네. 코로나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크게, 생각하면 될까요? 네. 사실 저는 그 코로나 초기에 이제 막 재택 전환하라는 지침 내려오고 이럴 때 그 협업 툴 고민하는 게 되게 컸거든요. 막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는데 이게 좀 부족한 것 같고 저게 좀 맞아요.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했었는데 구글의 도움으로 잘 극복을 맞아요. 했었던 네. 것 같습니다. 현장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청년 공간은 100% 공공재원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기간이 정해져 있는 민간 위탁 방식이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재정적인 자립을 위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한다고도 생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막상 수입이 허가되어도 돈을 벌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해주셨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청년 공간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혹시 블랭크 손인경 대표님께서 저희는 아이디어가? 사실 저희 무중력지대 영등포 민간 위탁에 그 입찰이 냈을 때 저희도 냈었어요. 떨어지긴 했지만 저희도 냈었는데 저희는 수익이 나는 모델을 제안을 했었어요. 술집 하자고 공집합으로. 근데 떨어졌죠. 근데 이거는 저희 정말로 같이 행정에서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익 창출 공공재원이지만 민간 위탁 방식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한계점이 너무 뚜렷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 창출은 왜 하실 수 없다고 보시는지 저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음만 먹으시면. 근데 다만 이제 그런 진짜 벌려고 하는 그 지역의 코어 팀이 핵심 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냥 그래서 그분들과 좀 협업을 해서 그들의 컨텐츠로 하면 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그게 굉장히 풀기는 어려운 문제니까 네, 그래서 저도 뭐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어렵긴 하네요. 혹시 실장님께서도 좀 고민을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그러니까 민간 위탁 기간, 근데 저는 이제 허브 오기 전에도 그런 민간 위탁 사업들을 계속 여러 군데를
저희 업으로 이제 삼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간위탁법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이제 수익 창출의 부분들이 사실 저희 허브도 대관에 대한 수익이 발생이 되긴 해요. 그래서 근데 그 수익을 100% 서울시에 환원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면 이제 정산을 다 하고 다 반납을 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대관하는 사업 중에 뭐 여기 지금 저희가 쓰는 공간이라든지 다목적 홀이나 이런데 좀 유지 보수에 필요한 더 컨디션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허가를 받으면 그 수익금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질문 주신 부분은 이제 자립을 위한 재원이다라고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사실 지금은 공유재산법이라는 또 법의 테두리 안에서 그럼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 재산에서 수익을 너네가 왜 돈을 버니? 뭐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사실 사회복지기관들 같은 경우는 법인에서의 위탁전입금 이런 것도 같이 붙여서 사업들을 진행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좀 또 열어놓고 할지 아니면 위탁과 관계에 있어서의 수수료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행정과 민간위탁기관과의 좀 얘기들을 풀어가야 하는 저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분 말씀 다 사실 저희도 위탁을 받고 있는 기관이다 보니 이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 이 두 마리 토끼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고민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그런데요. 아까 사실 또 대기실에서 참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대화 나누면서 뭐 수수료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걸 하면서 그럼 뭐 다른 수익 창출이 가능한지도 물어보기도 해주셨잖아요. 혹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민간의 입장에서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익이라는 게 제가 느끼기엔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사업자들이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주는 게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거기가 빠르게 발전하고 수요자를 어떻게 만족시킬지 굉장히 고민하는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저는 뭐 여기 플레이어가 아니라서 공공 쪽 플레이어가 아니어서 잘 말씀드리기가 어렵고 조금 조심스럽긴 하지만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전혀 그냥 완전히 이제 수익 사업이 완전히 막혀 있고 이제 완전히 그 공공의 기관으로만 딱 이제 하게 되었을 때 뭔가 특별한 새로운 시도라던가 뭔가 다양한 수요자의 뭔가 변화하는 니즈나 이런 것들에 맞춰서 발빠르게 기획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다라고 제가 그냥 지레짐작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뭔가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나 이런 게 있다면 조금 더 빠르게 뭔가 다양한 물론 공공 재산을 이용하지만 사실 실제적으로 그것을 이제 이용하는 수요자들에게 어쨌든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어야 그것이 정말로 의미 있는 공공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수요자 눈높이에 맞춘 사업이 가능하게 하려면 어느 정도 좀 민간에서 좀 더 잘할 수 있는 여지, 좀 더 의지를 가지고 뭔가 그 인센티브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열어주시는 게 어느 정도는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저의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건 정말 민간 위탁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정말 다 같이 계속 고민해 나가야 될 주제인 것 같고요. 네,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되어가서 이제 미래를 내다보며 한번 여쭤볼 텐데요. 사실 내년에도 쉽게 이 코로나가 종식될 거라는 그런 예측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런 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 자체도 어려운 상황에서 내년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새롭게 그러니까 뭐 뉴노멀이라고 해서 새로운 어쨌든 지금 이거를 뭐 한시적으로 바라보진 않고 한시든 아니든 간에 굉장히 많은 생활의 변화를 이제 가져왔고 이제 했는데 뭔가 재차 말씀드리게 되는데 이제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그중에 문토가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래서 변하지 않는 사람들의 니즈나 어쨌든 뭐 욕구나 이런 것들에 좀 더 이제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제공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변하지 않는 우리 업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깊이 있게 질문을 하면서 이제 그 우리를 찾아주시는 이제 고객분들의 니즈를 어떻게 하면은 다양한 채널로 충족시켜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고 그런 식으로 서비스를 발전시켜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의 이제 어쨌든 경험들,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영감과 교류와 자극이 있는 그런 커뮤니티를 만드는 것, 그러니까 우리만의 어떤 프라이빗한 소셜 살롱을 만들어가는 그런 방향성이 하나 계속적으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더 안전하게, 그리고 우리만의 그런 자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노력들도 분명히 계속 지속될 것 같고, 그것에 더하여 이제 어쨌든 더 이제 가치 있게 연결될 수 있는, 좀 더 편하게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온라인 상에서의 연결도 더 이제 강화할 예정이어서 다양한 플랫폼들을 저희가 선보이고 과정 속에서 좀 더 이제 발전하고 확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저희 회사에 관심을 갖고 관심을 기울여 주시면 재밌는 도전들 많이 할 예정이어서 재밌게 또 많은 분들 참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손희경 대표님. 저희는 일단 저희가 지금 계속 운영하고 있는 공간들을 계속 잘 운영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소규모 지방으로 이주를 하는 청년들도 많이 늘어났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도 소규모 지방에 대한 프로젝트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빈집 큐레이션 플랫폼을 저희가 올해 런칭을 해서 유휴라는 공간을 지금 남해에서 유휴 하우스를 1호점, 2호점을 개소를 했고 거기에서 남해 청년들 또는 지방으로 이주를 하고 싶은 청년들을 만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하는 청년들을 만나면서 진짜 이런 니즈들이 있구나라는 거를 좀 체감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플랫폼들이 잘 되는 거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니까 아마 그 사업에 좀 더 집중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유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허브는 어찌되었건 서울시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근데 뭐 아시겠지만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의 이제 지급 때문에 사실 중간 지원 조직들이 되게 그 감축형이 많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나 이런 부분에 좀 영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지 그런 부분들을 좀 찾아가고 있고, 그게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는 그 청년이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까도 뭐 경향을 말씀드렸지만 기후 위기, 뭐 환경, 뭐 이런 쪽 그 젠더, 뭐 이런 로컬 이런 관심 있는 키워드들과 어떻게 이 사회 문제나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더 많이 만나고 더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그게 뭐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그런 자리들을 더 많이 마련을 할 예정이고요. 그런 활동들이 좀 소규모지만 잘 연결되어질 수 있게 계속 연결하는 거, 그게 또 저희 뭐 한국에서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굉장한 그 사회 문제들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국제 교류를 통해서 아시아에서는 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그런 경향성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구하는 연구 활동가들의 또 생태계를 구축해서 그런 것들이 잘 수렴되고 청년들과 그런 내용들을 잘 나눠보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무중력지대 홍보도 약간 하자면 비대면 대면 프로그램을 모두 조화롭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 같고요. 사실 올해 처음 온라인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면서 사실 더 간단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준비할 것도 훨씬 많고 사실 진짜 긴장하고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방송 사고가 나면 정말 오프라인에서 사고가 나는 것과 차원이 다르게 정말 심장이 땅에 떨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더 긴장도 하고 계시고 무중력지대나 이제 온라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기도 하셨을 텐데,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내년에는 또 더 많은 분들을 실제로 만나기를 원하고 또 온라인으로도 지역과 뭐 그런 경계 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어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기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맞춰보려고 하는데요. 코로나 삼행시를 원래 요청드리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네, 코로나 삼행시는 제가 오늘 특별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요. 준비한 시간이 모두 지나갔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우리 일상에 많은 것들이 바뀐 것 같습니다. 청년 공간도 그에 따라서 새롭게 재구성하기 위해서 많은 시도를 해봤고 또 내년에는 더 많은 시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왜 이런 노력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걸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0 청년 포럼 준비한 모든 시간이 끝났는데요. 짧은 시간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기서 못다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 전에 사실 강연이 있으셨어요. 세 분의 엄청난 강연인데 왜 하필이면 오늘 인터넷이 끊겨서 송출이 되지 못했는지, 하지만 이제 편집을 마친 후에 서울 청년생활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니까요. 꼭 잊지 마시고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만족도 조사가 문자 메시지로 링크가 갈 겁니다. 반드시 응해 주셔야 저희가 내년에 더 좋은 포럼을 만들 수 있고 또 부족한 것들을 채워넣을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 번거로우시더라도 꼭 참여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좀 응원을 드리고 싶은 성북 신나 팀에도 감사드리고 싶어요. 성북 신나와 유니온 씨 팀이 이렇게 갑자기 인터넷이 안 되면 정말 이건 정말 등에 식은땀 나는 정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해 주시고 또 오히려 저희를 안심시켜 주시고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맺도록 애써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에도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하며 함께해 주신 연사분들 그리고 참여자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